안녕하세요. 오늘은 AI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함께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AI 하면 사람이 만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AI가 사람 도움 없이 뭐랄까 스스로 게임하듯이 처음부터 혼자 배워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바로 그 가능성을 아주 진지하게 탐구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앱솔루트 제로, 압솔루트 제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이걸 실제로 구현한 앱솔루트 제로 리즈너, AGR 이야기입니다. 앱솔루트 제로 리즈너 이름부터 뭔가 대단한 느낌인데요. 네, 핵심은 AI가 외부 데이터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자료 없이요, 스스로 학습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진화한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와, AI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네요. 약간 AI판 자습서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저희 오늘 소프트웨어나 AI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딱 들으면 아하 하실 수 있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기존 AI는 어떻게 배우는지 그거부터 잠깐 짚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현재 대부분의 AI, 특히 언어 모델들은요, 사람이 정성껏 만든 방대한 질문과 답변 세트, 이걸로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정답지를 미리 보고 공부하는 방식이랄까요? 네, 뭐 비슷합니다. 혹은 AI가 답을 내면 사람이 이건 좋다, 이건 별로다, 이렇게 피드백을 줘서 점점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도 많이 쓰이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고품질 데이터를 대량으로 만드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아, 그렇죠. 데이터 만드는 게 진짜 일이겠네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고민은 만약 AI가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려고 할 때 그때는 누가 가르쳐 줄 거냐는 거죠. 더 똑똑한 AI를 만들려면 그보다 더 똑똑한 스승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미래에는 그렇군요. 한계가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AI가 스스로 학습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게 바로 앱솔루트 제로라는 접근법인 거죠. 아하, 그래서 제로군요. 외부 데이터가 제로. 맞습니다. 핵심은 AI가 스스로 학습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외부 데이터는 전혀 쓰지 않고요. 제로 데이터. 약간 그 체스나 바둑 고수들이 혼자 복귀하면서 막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인가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AI가 스스로 문제 출제자 역할도 하고 문제 해결사 역할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혼자서 문제를 내고 그걸 또 푼다고요? 근데 AI가 내는 문제가 너무 쉽거나 아니면 좀 의미 없는 문제면 어떡하죠? 학습이 제대로 될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걸 좀 구체적인 영역, 바로 코딩, 프로그래밍 영역에 적용해서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앱솔루트 제로 리즈너, AGAR입니다. 아, 코딩이요? 그럼 AGR은 코딩 문제를 스스로 내고 푸는 AI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스스로 세 가지 다른 유형의 코딩 문제를 만들고 풀도록 설계됐어요. 세 가지 유형이요. 어떤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연역 디덕션인데요. 이건 코드랑 입력값을 딱 주고 자, 결과가 뭘까 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아, 레시피랑 재료 보고 완성된 요리 맞추는 거? 네, 비슷해요. 두 번째는 귀추, 앱덕션. 이건 반대예요. 코드랑 결과값을 보여주고 원래 입력값이 뭐였을까 이걸 추론하는 거죠. 완성된 요리랑 레시피 보고 이 재료가 빠졌었네 하고 알아내는 거랑 비슷하려나요? 네, 뭐 그런 식의 추론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귀납입니다. 이건 여러 개의 입력, 결과 예시들을 쭉 보여주고 이걸 다 만족시키는 코드를 아예 새로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좀 더 어렵겠는데요. 여러 요리랑 재료 조합을 보고 아예 레시피를 써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AI가 이렇게 코드를 짜면 코드 실행기라는 환경이 있어서요. 이게 AI가 짠 코드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정답을 맞췄는지 이걸 딱 알려주고 피드백, 그러니까 보상을 줍니다. 이게 AI가 배우는 신호가 되는 거죠. 스스로 문제 내고 풀고 채점까지 다 하는 완전 자율학습 시스템이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요?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AZAR 모델은요,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정말 하나도 보지 않고 오직 스스로 만든 코딩 문제만 풀면서 학습했는데도 네. 기존에 있던 여러 코딩 능력 평가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사람 전문가들이 만든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킨 모델들보다 더 잘하기도 했어요. 네. 잠깐만요. 데이터 없이 혼자 공부했는데 사람 전문가 데이터로 학습한 애들보다 잘했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정말 놀라운 결과죠. 그런데 사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다음입니다. 더요? 어떤 건데요? 분명히 코딩 능력만 열심히 훈련시켰잖아요. 그런데 전혀 가르치지 않은 수학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같이 형상되었다는 겁니다. 네, 코딩을 시켰는데 수학을 더 잘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코딩이라는 특정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더 일반적인 추론 능력 자체가 발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의미가 크네요. 특정 분야를 넘어서는 범용적인 지능 향상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델 크기가 클수록, 그러니까 더 큰 모델일수록 이런 성능 형상폭이 더 컸고요. 또 처음 시작할 때 코딩 능력이 좀 더 좋았던 모델이 최종적인 추론 능력도 더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좋을수록 더 발전 가능성도 크다, 뭐 이런 거군요. 아, 정말 흥미롭네요. 혹시 또 다른 발견 같은 건 없었나요? 네, 몇 가지 재미있는 관찰 결과가 더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AGR이 코드를 짤 때요. 그냥 코드만 쭉 쓰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한테 설명하듯이 단계별 계획 같은 거를 주석으로 막 남기면서 코딩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 생각의 과정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푸는 거네요. 네,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생각하는 시간, 그러니까 답변의 길이가 좀 달라졌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귀추, 입력값을 추론하는 문제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좀 탐색해보느라 답변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패턴 같은 게 있다는 거네요. 근데 혹시 좀 걱정되는 점은 없었나요? AI가 혼자만 학습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가끔 좀 우려스러운 답변, 논문에서는 모멘트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걸 생성하는 경우도 발견돼서 AI 안전성 연구가 계속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줬습니다. 아, 그렇죠. 스스로 학습하는 AI라면 안전 문제도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어떻게 안전하게 발전시킬지는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이 AZI 연구는 AI가 꼭 사람이 만든 방대한 데이터에만 의존할 필요 없이 어쩌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이런 자기주도 학습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추론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다른 영역의 능력까지 향상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연구는 코딩이라는 특정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이런 앱솔루트 제로 방식,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 환경을 만들고 배우는 방식이 앞으로 웹에서 정보를 찾는 거나 과학 실험을 설계하는 거, 어쩌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로봇 같은 다른 영역으로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처음 설계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화해 나간다면 와, 정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상상하기 쉽지 않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AI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시대.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가 당신의 지적인 호기심과 상상력을 조금이나마 자극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흥미로운 지식 조각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